신기한 지구 여행의 물정화 부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부스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이 어떻게 정화가 되는지 간이 정화기 실험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물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 폐수나 축산 폐수, 식품 공장을 통한 유기 폐수와 중금속에 오염된 물이 자연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첫째,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공장을 통해 나오는 공장 폐수. 둘째, 축산 농가를 통해 배출되어 악취를 풍기는 축산 폐수.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콩이나 커피와 같은 식품 공장을 통해 나오는 유기물이 많이 섞인 유기 폐수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오염되어 가는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폐수들을 정수하지 않고 우리가 섭취하여 체내에 축적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수은 중독으로 인한 미나마타병에 걸릴 수 있고, 카드뮴 중독으로 인한 이타이타이병, 질산염에 오염된 물을 마시면 발병하는 청색증, 페놀에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 연골 손상이 발생하여 기형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질병에 걸려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배출된 생활 폐수들은 폐수 처리장의 정화조로 들어가 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정화조에서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미생물을 걸러내고 물을 소독하여 정수된 수돗물을 다시 도시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 속의 다양한 물건이나 환경으로 이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수기는 대표적인 정수된 물입니다. 이 정수기는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의 물로 만들기 위해서 필터를 사용하여 먹는 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필터와 같은 물건을 사용한 정화가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는 물이 어떻게 정화가 되는 걸까요? 가장 먼저 지구의 수문 순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바다에서 물이 증발하여 구름으로 연결이 되고, 구름은 바람을 타고 이동하여 육지에 눈이나 비를 뿌리는 강수가 일어납니다. 비나 눈이 지표에 내리면 일부는 지하로 흘러들어가 지하수로 흐르고, 일부는 지표의 강이나 하천을 타고 흐르다가 바다로 다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지구의 수문순환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니 수문순환 과정에서 나왔던 지하수를 통해서 물이 어떻게 정화되는지 알아봅시다. 지하수는 땅속에 존재하고 있는 물을 말합니다. 또한 지하수는 지구 전체 민물의 약 30%,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담수자원의 98%를 차지할 만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생명의 기원이 되며 생명 유지의 중추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강수를 통해 지표로 내려온 물은 지하로 내려가면서 표토층을 거쳐 그 아래에 있는 안반층을 지나고, 이런 안반층을 여러 군데 지나 배수층으로 내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물에 있는 오염물질이 서서히 없어지기 때문에 지하수가 깨끗하게 정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해서 오염에 더 취약하고, 한번 오염이 된 지하수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더 큰 에너지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하수 오염에 대하여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수가 정화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실제 실험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실험에서는 지하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필터 역할을 했던 표토층과 안반층을 자갈, 모래, 배양토, 활성탄, 흙, 진흙, 거즈로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실험을 시작해볼까요? 간이정수기를 만드는 준비물로는 자갈, 모래, 숯가루, 투명컵, 동뚜껑, 거즈, 탈지면, 종이컵, 숟가락, 스카치 테이프, 물가루가 있습니다. 실험에 앞서 주의사항 알려드리자면, 여기 있는 준비물 중에 약품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물가루가 옷이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정수기로 정수되어 나온 물은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실험해볼까요? 우선 탈지면을 작게 말아서 투명컵에 있는 구멍에 꽉 끼도록 막아줍니다. 큰 컵을 작은 컵에 끼우고 숟가루를 퍼서
작은 컵에 약 6g 정도 넣어줍니다. 숟가루를 다 넣어주었다면 이제 돔뚜껑과 거즈, 테이프를 가져와서 거즈를 돔뚜껑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잘 붙여줍니다. 이때 거즈가 돔뚜껑의 구멍을 막아줘야 합니다. 그 안에 모래 약 45g을 넣어줍니다. 넣어주었다면 거즈를 돔뚜껑 위에 올리고 구멍을 막지 않는 돔뚜껑으로 컵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덮은 돔뚜껑에 뚫린 구멍으로 자갈을 넣어줍니다. 짜잔! 간이 정수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간이 정수기가 물을 정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화가 되지 않은 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수되지 않은 물을 간이 정수기에 부어줍니다. 이제 오염된 물이 정수되는 과정을 관찰합니다. 물이 자갈을 거치고 모래를 거쳐 숟가루까지 가다 탈지면을 타고 내려오는데 물이 정화되기 전에 푸른색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맑고 투명한 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이 정수기를 통해서 정화된 물은 우리가 흔히 보는 물과 똑같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간이 정수기의 숟가루와 자갈, 그리고 모래가 한 것인데요. 이제 이 원리를 알아봅시다. 모래와 자갈이 놓여 있을 때 그 사이사이에는 자그마한 빈 곳이 있습니다. 이 빈 곳을 공극이라고 부릅니다. 자갈도 모래도 그것보다 더 작은 고운 모래나 갯벌에 가면 볼 수 있는 진흙에도 있습니다. 정수되지 않은 오염된 물이 자갈, 모래, 흙을 거쳐가면서 빈 곳에 오염물질이 묶여서 물과 같이 흘러가지 못하게 됩니다. 간이 정수기를 보면 자갈에서 한번 거르고 모래에서도 걸러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숟가루에서 걸러집니다. 숟가루는 자갈이나 모래같이 공극이 걸러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는 숟가루가 탄소로 되어 있어서 이 탄소가 같은 탄소기를 포함한 유기화합물을 잡아당기고 숟가루에 붙게 하여 제거하는 것과 숟가루는 수수로 이루어져 있어 표면에 매우 많은 구멍이 있는 다공성 탄소 물질로 이 구멍에 다른 물질, 즉 오염물질을 붙여 제거하기 때문에 가루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오염물질과 닿는 면적이 증가하여 더 많은 오염물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간이 정수기는 모래와 자갈 입자 사이사이의 공간과 숟가루의 역할로 인해서 물이 정화됩니다. 이런 정화작용을 이용하는 것은 실생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마시는 물을 제공하는 정수기에도 정화 필터가 있어 정화작용을 하며 요즘은 이런 정화작용을 이용한 장치를 선박에도 달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자연에서 비가 내려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흙을 거쳐서 깊은 곳에 흐르는 지하수도 정화작용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이 숫자는 지하수 개소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약 5천만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많은 이들이 지하수에서 나온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이 오염될 정도로 많은 재사용되지 않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며 폐하수도를 별도의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고 버리는 등의 행동,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은 물품을 사용하여 물이 썩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이 아래로 정화되지 않고 흘러내려간다면 아래에 있는 흙과 안반 등이 결국 오염되어 지하수도 결국 오염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환경을 오염하는 행동을 줄이지 않고 폐기할 물질을 정화하지 않는다거나 재사용하거나 생분해성 물질을 이용한 용품을 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하수를 사용하려고 해도 정화가 어렵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야 하며 심지어 정화해도 여전히 위험한 물을 마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실생활에서 친환경 제품을 더 애용하며 기업은 정화장치를 두어 오염물질을 최대한 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나아가 오염이 덜 되는 물품을 개발하거나 정화하는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그리고 우리가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 미래에도 깨끗한 물을 마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뿐인 지구, 하나뿐인 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